안녕하십니까? 음, 노년생활 아카데미 제3강입니다. 교재 활기찬 노년생활에서는 제2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모든 노인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노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 복지를 얘기할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한정하여서 얘기하기가 쉬운데, 저는 모든 어르신, 모든 노인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학자들에 따라서 건강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는 다르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영양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때 건강하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될수록 대개 가족 구조가 2인 가족으로 있다가 1인 가구로 되다 보니 아무래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냉장고에 반찬이 꽤 많이 있다 하더라도 뭐 김치라든지 한두 가지 밑반찬을 꺼내 놓고 그냥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뭐 비타민 등 뭐 여러 가지 요소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되면 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겨울이라든지 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날씨에 따라서 외부 활동을 좀 못하게 되니 활동량이 떨어지면 근육이 그만큼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한번 빠진 근육은 새로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일단 잘 드시고 매일매일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본인이 뭐 노력하면 되지만 좋은 인간관계 이게 맺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어떤 어르신은 자기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달관을 했나 보다 해서, 왜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만 미운 놈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친구나 가족들이 점점점 돌아가시게 되고, 특히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인간관계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할 동무가 없죠. 전화라도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될수록 핸드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세요. 왜 전화가 울리기만을 기다릴까요? 전화를 하신다든지 이런 겁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되면 대개 잔병이 한두 가지, 만성 질환이 두세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 뭐 등등 뭐 염, 관절염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제 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만, 어르신들이 되면 대부분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역 가입자가 되거나, 또 자녀들 중에 누군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뭐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지역 가입자였지만 65세 이상이 된 이후에는 제 건강보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건강보험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아마 다른 집에서도 전체 건강보험의 이용의 약 40%를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건강보험을 가장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입원은 본인 부담금이 20%이지만 외래 진료일 경우, 통원을 할 경우에는 의원이냐
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들, 상급 종합병원이냐, 이렇게 따라서 본인 부담 비율이 매우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큰 병원으로 갈수록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진료를 행위를 하더라도 보건소에 가면 10,000원을 받는다면 의원에 가면 11,100원,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11,150, 11,100, 뭐 11,500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가면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수가가 다릅니다. 또한 본인 부담 비율이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은 60%가 넘을 뿐만 아니라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이제 병원을 가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100%입니다. 따라서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의원을 단골 의원으로 정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10% 낮춰집니다. 또한 이렇게 농어촌에 사시는 분은 농어촌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5%포인트 또 낮춰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응급 환자가 아닌데 큰 병원에 갈 생각을 하시지 말고, 또 큰 병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음, 뭐 아주 가벼운 질병인 것처럼 보여도 일단 검사부터 해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하죠. 그러다 보면 검사비가 만만치 않죠. 저희 어머니도 병원을 옮길 때마다 피 뽑아라고 하는 것에 너무 좀 힘들다. 그래서 제발 좀 병원 옮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큰 병원을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만성 질환자인 경우에는 단골 병원을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 그러면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개 1종 경우에는 뭐 65세 이상 노인이나 혹은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정이라든지 해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종우 경우에는 가정 중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족이 있어서 그래도 경제 활동을 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본인 부담금이 10%나 15% 가량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또한 전체 노인들 중에 뭐 약 3분의 1 가량이 암으로 사망을 할 정도로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암 환자가 된 이후에는 사실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2년에 한 번씩, 또 생산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암 검사를, 건강검진을 할 때 반드시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 건강검진하러 왔는데요. 이러면 그냥 일반 건강검진만 하고, 그때 암 검사도 해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암 검사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암 검진이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 검진은 6가지. 자, 뭐 여성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자궁경부암, 유골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유암,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 폐암, 이런 것들인데, 특별히 폐암은 담배를 뭐 30년 이상 피운 사람, 혹은 하루 두갑 피웠다 그러면 15년 이상 피운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폐암 검사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신 저는 여성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대충 월 한 9만 원 이하 정도 내는 사람들은 이런 6대암 검사가 다 무상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하더라도 검사비의 10%만 본인 부담을 하면 암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의 경우는 유방암, 그 다음에 뭐 남자들 남녀 모두 위암이나 간암 그리고 대장암 이런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변을 좀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검사 받으러 오면 아침은 굶고 오세요. 그 다음에 전날 뭐 오후 뭐 8시 이후부터서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러다 보니 아침에 소식이 안 오죠. 그러니까 사실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암 검사를 반드시 건강검진 받을 때 하시라. 또한 우리나라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비록 65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치매나 중풍이나 뭐 파킨슨이나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신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도 잘 몰라요. 건강보험료를 낼 때 건강보험료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한 12, 3%쯤 되니까 120원이나 130원 정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떼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면 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어떻게 이용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용하다니요? 간단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노인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냥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좀 와보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대개 일주일 안에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어디가 안 좋으세요 해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되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은 뭐 이렇게 뭐 해서 들으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세수는 본인이 직접 했어요. 화장실은 왔다 갔다 합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뭐 등등등 뭐 한 50개 항목을 쫙 물어봐 가지고 점수로 봐서 상태가 나쁘면 1등급 그보다 조금 나으면 2등급 대개 1, 2등급이다 하면 거의 와상 상태에 있어요. 누워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 이렇게 신청을 하면 5등급이나 4등급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는 치매가 있는 분들이 등급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하루 종일 치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뭘 물어보면 본인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듯이 아주 또이또이하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이 지나서 누가 왔다 갔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 가족들은 열불이 나죠. 그런데 지금은 치매 환자라는 것이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의 5등급을 그냥 바로 줘봅니다. 그리고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4등급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치매가 있다고 염려가 되면 보건소에 가서 치매 선별 검사를 하거나 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치매 선별 검사를 해서 진단이 좀 나왔다. 그러면 다시 보건소에 가서 추천해주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가족들하고 함께 아무 얘기도 없이 가면 다 본인이 진단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보건소를 추천을 받아서 가면 보건소에서 그 진단비를 내는 겁니다. 또한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약을 드셔야죠. 약 드시고 그 영수증을 다시 보건소에다가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약값을 3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약값이 3만 5천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약값이 2만 8천 원이다 그러면 2만 8천 원을 그 사람 통장에 넣어줘요. 요즘은 모든 시군구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치매를 걱정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뭐 치매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뭐 2, 3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치매 보험에 가입해서 낸 보험료가 5조 원이 넘는데 치매 환자들이 타간 돈은 500억 원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 5조 원을 냈는데 500억 원을 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험료를 100원을 냈으면 1원 타갔다는 것입니다. 굳이 치매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치매에 걸리면 치매 선별검사, 정밀검사 보건소에서 다 공짜로 해주죠. 그 다음에 약값 신청하면 통장에 돈 넣어주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등급 나오죠. 그래서 제가 급여를 만약에 이용을 했다. 즉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뭐 이런 걸 이용을 했다. 주야간 보호 이런 걸 이용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이용했다. 그러면 제가 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5%입니다. 15만 원만 내면 된다는 데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경감을 해줍니다. 60%도 경감해주고 40%도 경감해줘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 이용했다? 그러면 15만 원만 내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공짜이거나 그보다 조금 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6만 원만 내면 100만 원어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예요. 따라서 저는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노인 뭐 건강보험을 잘 활용해서 또 특히 뭐 건강검진을 잘 활용하고 특히 치매가 왔을 때에는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해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 관리를 잘 하려면 잘 드셔야 되고 운동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돈을 잃으면 돈을 잃은 거고 또 무슨 사람을 잃으면 사람을 잃은 거다 이렇게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이 좀 나쁘더라도 쌀쌀 달게 가면서 열심히 사시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